오늘은 2차 부등식 왼쪽 등 위에 거 좀 꺼줘. 됐어. 좀 낫죠? 보이는 게?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했어? 부등식 얘기했어. 나 저 뭐 얘기했다고? 부등식. 이거 뭐니 대체? 저번 시간에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맞죠? 부등식 어떻게 끌고 간다고 그랬어? 부등식.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산이 교점, 다른 말로 근. 이게 잡혀야 돼. 그래야지 연산이 방정식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잡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립부등식, 다시 한번 부등식. 연립부등식. 이거 정리해야 돼. 왜 이래 대체? 자, 연립부등식. 그치? 빨리빨리 좀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또 일요일에 와야겠죠. 그래서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선생님 힘들어. 미안해. 그림으로 생각한다. 자, 선생님 매주 일요일 나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나와야 돼. 근데 이번 주는 아니야. 선생님 우선 이번 주는 안 부를 거예요. 다음 주도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부터.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간은 좀 봐야 돼. 자습처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봐야 돼. 요번에 저기 중학생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번에 그 시험 기간 때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설명할 게 있으면 니네들한테 설명할 게 있으면 선생님이 다른 시간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놓고서 개별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는 다른 시간에 부를 필요는 없지. 야 선생님도 사람이야 좀 봐줘. 힘들어. 자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립 2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립 부등식이야. 다시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연립 부등식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간단해. 연립 부등식은 연립이 뭐야? 식이 몇 개야? 두 개 이상이야. 다시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시작? 공통부분. 다시 무슨 부분? 공통부분. 공통부분이 되는데 이 공통부분을 어떻게 찾아? 자, 수직선. 수직선. 연립 부등식 이게 끝이야. 1차 부등식도. 언더스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갈게요.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할게요.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원래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 다르다. 시작? 같은 거.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다시 뭐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2차 저번 주에 2차 부등식 할 때도 근부터 구했잖아. 맞지? 네. 맞아, 틀려. 그런데 우리가 이 근을 구해서 부등식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경계라고 불러. 자, 경계. 경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네. 예를 들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understand?
그럼 우리가 이거 근 구하잖아. 맞아. 근. 네. 보이니 얼마인지? 1, 2야. 1, 2. 네. 어디야? 다 불러. x는 1보다 크거나 x보다 여기지? 1보다 작다. 1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네. 이거를 경계라고 해요. 이 숫자. 이거를 경계라고 해요. 왜 경계냐? 2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과 2 사이에 얼마의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1과 2를 넘어갈 수가 없어. 맞지? 네. 그러니까 저거를 경계, 마운드라고 부르는 거야. 마운드. understand? 네. 저걸 경계라고 불러요. 자, 경계. 경계. 그러니까 경계는 부등식 입장에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름은 박기종이야. 맞지? 네. 근데 네가 나보다 기종아 그렇게 불러? 네. 뭐라고 불러? 박기정 선생님. 그렇지. 박기종 선생님은 뭐 수학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그러겠지. 네. 어이 박씨 그렇게 안 부를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네. 어? 네가 나보고 오빠 그렇게 부르는 일은 없겠죠. 형? 네. 응? 근데 봐라. 누군가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딸은 나보고 아빠라고 그러겠지. 네.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여보라 그래. 맞아 틀려. 네. 그리고 나는 박기종이야. 다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왜 달라? 그 사람. 그렇지. 누가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하는 거야.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등식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시작. 경계. 그래서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부등식에 해 다시 말해서 경계가 나오잖아. 다시 뭐가 나와? 경계. 이 경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 경계가 얼마인지 알았으면 우리는 이거를 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저번 시간에 한 얘기 한번 해보자. 아니면 연습 문제도 괜찮아. 여기 있네. 풀었니? 안 풀었겠죠? 네. 숙제했어? 죽어. 쌤이 여기까지 스텝 1까지 풀려가셔가지고. 스텝 1이었어? 네. 자, 봐봐. 알파벳가 뭐라고? 시작? 경계. 네. 다시 뭐라고? 경계. 이만큼 이거 수리해야겠나? 수리하지 뭐. 이만큼은 해라고 부르는 거야. 부등식의 해. 다시 무슨 식의 해?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 해라는 말은 방정식에도 있고 부등식에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정식에서 나오는 숫자는 잘 됐다. 근. 부등식에서 나오는 숫자는 뭐라고 불러? 시작. 경계. 다시 뭐? 경계. 그럼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방정식. 우리는 연산할 수 있는 게 방정식.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와도 우리는 방정식 입장으로 끌고 가야 돼. understand? 네. 방정식에다가 그림 합쳐놓은 게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부등식이야. 자, 그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는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야.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냐고. 액션? 네. 됐냐고. 네. 정말로?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럼 선생님 방정식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뭘 설명했어요? 경계를 설명했어요. 다시 뭘 설명했어? 경계. 칠판 적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거 지워야 돼. 네. 첫
번째 설명을 할 게 경계였어. 이제 경계가 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경계가 나오게 되면 다시 뭐가 나오게 되면 경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아 이거는 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부등식 입장에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를 다시 풀 텐데 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아래는 말고 위로 난 거지? 여기 있네. 이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름이 뭐야? 부등식이지? 네. 다시 뭐라고? 부등식. 이게 유형에 보면 뭐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는 경우라고 유형이라는 유형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식을 봤을 때 부등식이 있고요. 맞아 틀려. 네.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어. 맞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뭘로 생각하는 거야? 시작 방정식. 다시 무슨 식? 방정식. 불러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입니다 라는 소리야 지금. 저번주에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 부등식이 어떤 식이었고 뭐고 그렇게 끌고 가서 맞지? 네. 맞아 틀려. 맞아.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정상, 이게 진짜 풀이야.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선생님 방정식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어려운 말로 방향성이라고 그래. 자, 방향성. 방향성.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수나 양수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구도 방향 바뀌지. 네. 양수를 곱하면 방향 안 바뀌지. 근데 방정식은 양수를 곱하든 음수를 곱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 부호, 최고차 계수, 부호 이걸 따져야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부등식은 다 풀린 거예요, 실제로. 연산은 방정식밖에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징은 뭐라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understand? 네. 자, 문제 많이 풀어보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있으니까 뭘 만들 수 있어? 방정식 만들 수 있지. 네. 다시 뭐 만들 수 있어? 방정식. 자, 요거 갖다 방정식 만들어봐. 두 근에 뭐가 필요해? 합과 곱. 불러? x제곱. 얼마? 1. 아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 x. 더하면 6분의 1이죠. 네. 아 네. 네. 죽어. 마이너스 6분의 1는 0.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부등식.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항상 요게 a가 있기 때문에 요 a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맞아 틀려. 네. 여기 숫자가 있단 말이야. 다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죠. 다시 뭘 곱해? 마이너스. 시작.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야. 근데 밑에 문제는 조금 달라. 숫자가 없어서. 자, 다시 이거야. 요거야. 근데 얘하고 얘야. 맞아 틀려. 네. 그러니까 다시 먼저 불러봐. 시작.
ax 제곱 플러스 BM.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이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겠죠. 밑에다 쓸까? 불러 시작 x제곱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얘가 이거야.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돼? 우리는 a를 곱해야 되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보였어. 맞잖아. 네. 근데 얘는 a를 곱해야 돼. 다시 뭘 곱해야 돼? A.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벌써 나와.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일 거기 때문에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방향성이야. 그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봐. 손가락 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맞지? 네. 근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야. 맞아 틀려. 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얘는 어디라고 그랬어? 여기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a가 지금 현재 양수야 음수야. 시작? 음수가. 이제 기억해야지.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 다시 뭐일 때? 양수. 양수일 때. 여기다 정리. 양수 x제곱 랄랄랄라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맞아 틀려. 이해되니? 네. 어? 네.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될 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야? 시작? 4일 값. 다시 무슨 값? 살. 양수만 기억할 거야. 양수 x제곱 랄랄랄라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작?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라는 사이값 될 거야. 맞지? 네. 그런데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나와야 되는데 다시 무슨 값? 사이. 아니 이거 벌어지는 값이 사이값이 아니라 사이값 나와야 돼. 맞지? 근데 벌어지는 값 나왔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음수. 다시 a는 뭐라고? 음수.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부등식 문제가 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a를 곱해버리면 다시 a를 뭐 해버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a가 0이 되는데 부등식으로 갈 필요가 없어. 단 a는 뭐가 돼? 시작? 음수. 이 얘기가 끝이야. 되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는. 맞지?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주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 예제 하나 적어볼게. 봐. ax 3a보다 커. 그런데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봐봐. 3이 뭐야? 시작? 경계.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게 되는 거야. ax는 2a 플러스 b. 근이 얼마? 시작? 3. 이해가지? 그런데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시작? 음수야. 왜? 부동 방향이 바뀌었어. 맞아 틀려? 네. 이거야. 그런데 네가 헤매는 게 왜 헤매냐? 요거는 문제가 안 돼. 맞지? 얘는 왜 문제가 안 돼? 그냥 단순 미친 척하고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안 바뀌고 음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라고 지식을 알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 네. 근데 2차는 조금 복잡해지니까 다시 뭐해지니까?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지.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여기서는 그냥 야 양수, 음수,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이거는 2차 입장에서 보면 다시 몇 차 입장? 2차 입장. 부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냥 무식하게 양수, 음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지? 1차일 땐 이런 식으로 바뀌지만 2차일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 거야. understand? 됐어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5A, B는 마이너스 2A, A는 A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5A는 양수니까 다시 뭐니까 이건 그대로 가겠죠. 자, 중요한 개념. 근이야. 다시 뭐라고?
솔직히 2차 부등식을 못 풀어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니네가 응용 문제 못 푸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자 봐봐 2차 부등식이야. 다시 몇 차 부등식? 2차 분식. 근데 뭘 줬어? 이걸 줬잖아. 맞아 틀려? 네. 자 근데 2차 부등식이 음수인데 벌어지는 값이야. 맞지? 네. 그럼 벌써 나오죠 방향성이. 최고차가 양수 음수. 양수. 아니지 음수지. 자 손가락 들고 이거 외워야 되니까 양수 그려. 이렇게 걷어. 0보다 작으면 어디야? 사이값이지. 아, 이해 갔어 이제? 네. 그러니까 양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음수 x제곱 랄랄랄라야. 맞아 틀려? 맞아요. 는 0의 해가 불러 시작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근이. 됐어? 네. 됐어요. 됐니? 네.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음수를 곱해 놓은 게 이게 저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봐. 지금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 하나잖아. 맞지? 네. 연립이야. 그래서 뭐야? 연립 그럼 최소한 그 식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 이런 식으로 풀면 복잡해서 못 풀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풀면 부등식 하나 풀기가 얼마나 짜증나는데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골아프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이 얘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많이 들어갔다. 자,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이건 애들 장난이야.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얘네는 뭐 하면 돼? 수직선 그리면 돼. 중요한 거는 수직선이야. 다시 뭐라고? 수직선. 연립 부등식은 수직선이에요. 됐습니까? 네. 위에 써있을 거. 공통부분 찾는다고. 공통부분 찾으면 수직선이죠. 자, 첫 번째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는 3, 7 둘 다 마이너스. 맞아 틀려? 네. 3하고 7이야. 맞죠? 네. 근데 0보다 작으니까 벌어지는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 그렇지. 3에서 x는 7 사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젠 외워야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림을 이제 뭐래? 수직선을 그리자. 나오는 숫자 3에서 7 사이. 5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디야? 여기겠지? 네. 다 불러. 시작. X.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네. 이런 게 나올까? 안 나올 것 나와. 왜? 점수 주려고. 널 바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바보들이 뭐야? 이걸 또 틀려. 부등식을 푼다. 수직선. 공통. 됐습니까? 네. 이거는 배웠어요. 어떻게? 연립부등식이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됐습니까? 됐어요? 네. 펜 들고 표시해놔. 대단만 펜 놓지 말라니까. 자, 다시 연습. 연립부등식 얼마만큼 빨리 푸냐. 자, 1번 첫 번째 식. 불러. 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얘가 이쪽으로 다 몰아버린 거야. 네. 이렇게 해서 풀릴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넘겨놓고 마이너스 곱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 1, 2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네. 그럼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네. 0보다 크니까 어떤 부분이야? 벌어지는 부분이야. 맞잖아. 네. 양손으로 안 해 이 새끼야. 불러.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맞지? 네. 자, 여기다 쓰자. 1, 4 둘 다 마이너스. 불러. 시작. x는 얼마? 1에서 4 사이. 이거 못 풀면 죽는다고. 더하기 빼기라고. 그 다음 뭐해? 열리. 약해. 수직선. 복잡한 거부터. 얘 구간이 두 개지? 얘부터.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뻥냐? 됐어요? 1하고 4하고. 경계를. 어디야? 여기지? 네.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이거 어떻게 푼다고? 요렇게 한번 푸는 거야. 네. 불러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하고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풀자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그런데 밑에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건 문제가 되죠. 왜?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쓸 거야? 시작. 근의 공식. 우린 근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알았니? 네. 방정식을 풀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편집 안 해주네. 자, 요거 별표. 나옵니다. 여기 봐봐. 이건데 뭘 줬어? 해. 아, 경계. 그렇지. 이 경계를 준다. 그러니까 경계는 뭐야? 시작. 근. 다시 뭐라고? 균.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2가 근인데 마이너스 1하고 2는 어느 방정식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서 온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2는 어디야? 아래 거야. 왜냐? 얘기해 줄게. 잘 봐. 등호 있어, 없어? 없어요. 등호가 없지. 네. 그러니까 답에도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맞아, 틀려? 네. 여기 등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등호가 있는 새끼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얼마야? 시작. 2야. 다시 얼마? 2. 됐어요? 네. 예? 네. 이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얘기는 문제가 안 돼요. 됐습니까? 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 뭐야? 마이너스 1에서 x가 얼마 사이야? 3 사이가 나오는 거야. 됐니? 네. 됐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여기서부터야. 여기에 근을 보면 2하고 a야. 둘 다 마이너스. 맞잖아. 맞아. 네. 인수분해 돼. 됐어? 네. 봐봐. 이거의 해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왜 못 구하냐면 근이 2하고 a인 건 아는데 이거의 해는 2에서 x가 a 사이일지 a에서 x가 2 사이일지는 아무도 알아 몰라. 그렇지, 이거야.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지. 네. 왜 어려워질 것 같아? 왜 어려워질까? 가르쳐줘? 네.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
근데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지. 네. 왜 그럴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아니야. 네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실제로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교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아. 왜? 핸드폰 아니야? 전화 왔어? 요 응? 가방에 넣어. 응? 툭 던져놔 그냥. 가방에 넣어버려. 자, 봐봐. 생각을 해보자. 너 모나리자라는 그림 알지? 네. 특징 얘기해봐. 눈썹 있어요. 목표죠. 또, 앉아있다. 또, 여자. 또. 유명한 그건 그림의 특징은 아니야. 색깔, 채도가 오, 어려운 말 나오네. 자, 봐봐. 그런 말이야. 네가 말한 대로. 선생님, 모나리자의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위에서부터 기억을 했어. 길어. 네. 생머리에다 검은색이야. 맞잖아. 그 다음, 넓어. 그 다음, 없어. 무표정해. 네 말대로.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있어. 그리고 검은색 드레스나 원피스 비슷한 거 입었어. 맞지? 네. 맞잖아. 그럼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 얼굴에다가 머리를 길게 검은색으로 하고 이마를 넓히고 눈썹을 밀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모나리자 맞아? 그런데 너는 모나리자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네가 모나리자를 아는 이유가 뭐야? 네가 모나리자를 설명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했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그치? 네. 인간의 머릿속에 데이터는 그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네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 만든 그림을 봤을 때 똑같잖아. 그럼 모나리자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것도 사기 기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은 사진을 갖다 놓고 모나리자라고 옮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검색해보는 거. 아니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모나리자야. 하고서 네가 판단하게, 상대방의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든 일. 친구랑 얘기를 해.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다현아,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놀러 갈까? 네가 판단을 내릴 거 아니야. 맞잖아. 네. 맞아, 틀려. 그치? 네. 그럼 질문. 대체 네가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게 무슨 수학밖에 없어.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병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줘야 돼. understand? 네. 근데 너 여태까지 그렇게 했냐고. 그냥 뒤있다 외웠잖아. 내가 놀러를 가? 놀러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할까? 돈. 그것만 있으면 돼? 핸드폰. 그것만 있으면 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 그렇지. 시간이 있나 없나, 또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생각하고 있나 없나를 다 생각을 해야 돼. 맞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게 네가 판단을 내려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맞아? 네. 했냐고. 안 했단 말이야. 처음에 지식은 외우는 게 맞아. 아, 이게 모나리자라는 그림이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걸 그대로 다른 과목들은 물어.
맞아? 근데 수학은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네 판단을 물어보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병합해서 새로운 판단을 한번 내려봐 이렇게. 근데 이 작업이 과연 쉬운 작업일까?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 봐. 어떤 애들한테 쉬우냐? 이걸 계속 했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맞다, 틀리다. 일종의 논리지. 선생님이 너보고, 응? 봐봐. 이 나쁜 놈아! 그랬어. 그럼 너 무슨 생각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진짜? 내가 이 나쁜 놈아! 그럼 기분 나빠? 아니요. 무슨 생각 들어? 장난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맞지? 네. 내가 왜 나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너 이 나쁜 놈아! 그랬어. 네. 무슨 생각 들어? 뭐 하는 사람인지. 뭐지 저거? 기분 나쁘지? 맞아, 틀려. 맞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 그게 논리야. 너 뭔데? 너 뭔데 나한테 나쁜 놈아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너랑 유치원 때 만나가지고 너한테 맞았어. 넌 기억이 안 나. 어 그래? 그럼 나쁜 놈이 될 수 있겠네. 인정. 맞아, 틀려. 네. 근데 그냥 이 미친놈아 그럴 거 아니야. 맞잖아. 네. 그게 논리야.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했을 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냐 틀려. 네가 그래도 그랬잖아. 그냥 지나가다 미친,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저게 미친 거 아니야지. 논리가 없잖아. 근거가, 논리는 근거야, 근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이 근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야, 이게 맞아, 틀려. 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왜 맞지? 야, 이게 이래서 맞잖아.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인정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안 그래? 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유치원 때 너한테 맞았어. 몰라? 기억 안 나? 아, 맞다. 내가 너 때려쳤다. 미안해. 지식이야. 그치? 네. 근데 첫 번째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지식 쌓고 끝나. 근데 얘는 지식을 쌓아서 네가 판단을 계속 내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게 그거야. 지식 쌓기도 어려워. 맞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돼. 근데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렇게 계속 해야 돼. 안 되면 지식은 암기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노력밖에 없어. 근데 이거 되게 슬퍼. 왜 슬픈 줄 알아? 선생님 같은 사람은 되게 슬퍼. 선생님은 외우는 걸 진짜 못해. 근데 외워야 돼, 저거는. 맞잖아. 네. 남들은 딱 보면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맞지? 한두 번 보면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100번을 봐도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치?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선생님 100번을 봐도 안 외워지는 사람이야. 선생님 어떻게 외웠을까? 백 번을 봐도 안 외워져. 근데 외워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아니 100번을 봐도 안 외워진다니까. 너는 그걸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경험을 해봤어. 나는 외웠어. 붕어 IQ야. 5분 뒤에 까먹어. 분명히 이때는 외웠거든? 5분 뒤에 보면 기억이 안 나. 붕어보단 조금 낫겠다, 5분이면. 너 경험해본 적 없지? 선생님 해봤어. 직접 풀어볼게요. 외우는 게 뭘 풀어봐.
그런 말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되게 힘들거든. 자, 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 뭘 연구를 했냐? 인류가 말이야. 인류가 몇 년이나 공부를 했을까? 인류 역사하고 똑같겠지. 네. 맞아, 틀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학습법이 왜 나오는지 알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자. 맞아, 틀려? 맞아. 맞잖아. 됐어? 네. 그런데 이 학습법에서 정해진 게 있어. 뭐냐면 듣기보다는 보기가 낫고, understand? 보기보다는 쓰기가 낫고, 쓰기보다는 말하기가 낫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글보다는 그림이 사람 머릿속에 잘 남는데, 글보다는 그림이. 이건 실험 결과로 나와 있어. 물론 글이 더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건 선생님이 장담할게. 없어. 글로 받아들이는데 얘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잘하는 애들은 다 이걸 그림으로 해. 들어오는 건 글로 들어와.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다 바꿔. 선생님 장담할게. 이거 글씨가 더 잘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없어. 장담할게. 없어요. 됐습니까? 이게 인류가 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이게 안 바뀌어. understand? 왜 안 바뀌냐?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야. 몇 천 년, 몇만 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다는 거야. 됐어? 이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 변하질 않아, 이거는. 이걸 바꾸려고 이제 뭐를 해? 수면학습법.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야.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면서 지식을 주입한다든지, 맞아, 이건 원리는 몇 가지가 있어, 이유는. 그런데 이게 안 변하고 그대로 흘러왔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이미 검증이 된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 저거는 무조건 맞는 방법이야. 됐니? 근데 네가 따라한다. 안 해. 봐. 말하기가 제일 좋은데 해? 안 해. 특히 여기서부터 안 해. 공부에 그런 거야. 팔짱 끼고 읽고. 팔짱 끼고 읽고 있다니까. 너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어. 맞잖아. 효과가 제일 낮아. 그러면서 책을 보고 있어. 맞지? 여기까지만 한다니까. 이걸 네 거로 만들려면 써야 돼. 여기까지는 네 게 아니야. 책 네가 썼어? 안 썼어. 네가 귀로 듣는 얘기가 네가 하는 말이야? 안 하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남의 것이고 여기서부터 니네 거야. 네가 해본 거니까. 맞지? 써? 안 써. 그나마 선생님이 노트 정리하니까 보고 베껴. 제일 좋은 게 말하기야. 이렇게 해서 네 걸 만들고 나야지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지는 거야. 너 헛똑똑이라고 들어봤어? 헛똑똑이. 무슨 뜻이야? 똑똑해. 근데 허당이야. 쓸데없는 똑똑한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야?
단지 지식만 갖고 있어. 일리를 얘기해 줄게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왜? 너무 많은 책을 읽었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할까? 왜? 그렇지, 안 해봤어. 그런 게 헛똑똑이야. 그 쓸데없이 지식만 많은데 그걸 써먹질 못해. 그걸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맞는 예제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지. 어디 의대생이었나? 의대생이었는데 그 저기 뭐 죽인 거 그거 알지? 네. 그런 애가 헛똑똑이야. 아니 걔가 의대를 갈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맞아 틀려. 근데 그렇잖아. 우리는 그러잖아. 인간 개 시덕이라고. 맞지? 그런 게 헛똑똑이야. 쓸데없는 새끼들이야.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안 내리고 지식만 익히잖아? 그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헛똑똑이든 뭐든 지식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지 판단할 근거가 나오니까. 맞잖아. 그 지식을 익히는 게 이 방법이야.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야. 맨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어. 맞잖아. 인류는 말이야 계속 발명품을 만들어. 근데 그 발명품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안 남아있는 것도 있어. 맞지? 안 남아있는 건 왜 안 남아있어? 그래, 불편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쓸모가 없고 불편하면 없어지는 거야. 맞아 틀려? 이해 가니? 너 거북선 알지? 거북선 알지? 지금 거북선 존재해 안 해? 왜 안 존재해? 그거보다 좋은 게 많아. 그 시대에는 거북선이 제일 좋았지만. 맞아 틀려? 지금은 거북선보다 좋아. 다시 얘기할게. 자동차 알지? 처음에 만들어진 자동차 봤어? 어때? 작은 거 정도가 아니야. 엄청 불편해. 말보다 느려. 시끄럽긴 더럽게 시끄러워. 어? 그리고 어떤지 알아? 지금 자동차는 뭐 편안하네, 뭐 있네. 그때는 스프링도 없어. 그 길도 안 좋은 돌판 하나 달리면 사람이 완전히 딱딱하게 여기서 계속 이러고 엉덩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바퀴는 자전거 바퀴 쓰고. 응? 지금 뭐 자동차 승차감 좋아지는 거 타이어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딱딱해가지고 그냥 나무판 대기에다가 거기다가 뭐 연료가 지금처럼 뭐 좋긴 해? 시커먼 그을음 나와가지고 앞에다 엔진을 놓고 써놓고 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 안경 이렇게 써. 유리도 없어가지고. 응? 그리고 타고 나면 어떻게 돼? 얼굴 시커매져. 쓰면 여기만 나있고 얼굴 시커매지고. 그을음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뭐가 된 거야? 발전이 된 거야. 그런데 애초에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발전 가능성이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럼 없어지는 거고. 맞지? 다시 얘기해 줄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존재하고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뭔가 쓸모가 많은 거야. 계속 발전해 와서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 처음에 나온 게 너무 좋아. 퍼펙트해. 완벽해. 컴플리트? 응, 완전해. 그럼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언더스탠드? 그런데 이 학습법 이거는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변하지 않은 게 지금 몇 천 년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안 하냐고. 이유가 뭐야? 말해 빨리. 정답. 귀찮아잖아. 근데 귀찮아도 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 틀려. 어떤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뭐냐?
이거를 해야 될 때야. 자, 겨울이 됐어. 응? 두꺼운 옷을 입겠지. 맞아, 틀려. 맞아요.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왜 두꺼운 옷을 입어? 자, 봐봐. 겨울이 돼서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야. 추우니까. 맞아, 틀려. 그 춥다라는 건 필요성이야. 됐니?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더워. 더울 수도 있잖아. 이상기후 때문에. 맞지? 그런데 내가 두꺼운 옷을 입은 거는 추워서 입은 게 아닐 거고 겨울이니까 입은 거야. 맞아? 물론 필요성을 느끼면 되게 중요해. 저게 더 강해. 내가 필요하면 해. 맞잖아. 엄마가 손 씻어! 근데 아이씨 뭐 귀찮게 그걸 씻어. 근데 내가 보기에 손이 너무 더러워. 그럼 씻는 거야. 맞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공부라는 것도 맨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왜 공부할까?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야. 나이 먹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느꼈는지 나도 몰라. 뭐 학력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러워서 내가 공부하고 만다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맞잖아. 그럼 니네는 지금 공부를 해. 맞지? 그럼 니네는 공부를 왜? 필요성 때문에 하나? 못 느껴. 공부 왜 필요해? 맨날 옆에서 그래. 야, 공부를 잘해야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치? 그 얘기를 해. 근데 와다? 안 와다. 맞잖아. 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야? 얼렁뚱땅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조건인지도 몰라. 맨날 궁정 같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쓰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투정을 거리는 거야. 옷도 없고 안 이쁘고 음식도 별로 맛이 없고 저 밑에서는 애새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걔네들은 몰라.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점은 나타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 그럼 선생님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되잖아요. 맞아.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래? 선생님 그럼 지금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 알고 둘은 몰라. 뭐냐? 그때 해봐. 문제가 뭐야?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봐봐. 아버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공부를 한다고 해봐. 그럼 너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아빠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 자는 시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 여가 시간 다 줄여서 공부를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 알아. 맞아, 틀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 니네는 지금 학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 중학교 때 냈거든 학비를. 우리 때는 그랬어. 근데 그거는 차지하고. 자, 너 지금 학교 다니면서 밥 먹고 옷 입고 친구들 만나고 책 사고 핸드폰 뭐 네가 다 벌어? 다 받아 쓰잖아. 맞지? 맞아, 틀려. 그런데 나중에 하려면 그건 네가 벌어서 써야 돼.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잠 못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너무 힘들어. 대학 나와서 일하다가 나 대학원 가면 좋지 라고 하면 대학원 가면 돼. 맞잖아. 못 가는 이유가 그거야. 못해, 힘들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선생님이 필요할 때 하면 되죠. 그래, 필요성을 느끼면 미안해. 이미 늦어.
그래서 미리미리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아까 잠깐 옷 얘기가 나서 겨울옷 얘기가 맞지?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겨울옷을 꺼내야지. 겨울옷이 없네? 그러면 미리 사야지. 맞아 틀려? 추워졌어. 추우니까 이제 옷 사러 가? 그러면 이미 추운 거야. 안 겪어도 될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너무 공부하는 거야. 이게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방법까지 가르쳐줘. 이유도 이해를 해. 방법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왜 안 해? 그럼 그게 과연 아는 거야? 헛똑똑이지. 헛똑똑이는 딱 하나야. 그냥 결론적으로 뭐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 그게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 옆에서 저 사람 뭐야? 질서도 안 지키고. 맞잖아. 어? 근데 네가 무단횡단을 해. 그럼 너 무단횡단 왜 해? 그러면 하는 말이 뭐야? 이유가 있어. 급하니까. 남은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 하면 안 돼. 근데 너는 뭘 해도 이유가 있어.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네가 지금 그런다고. 그럼 이걸 맞추려면 뭐 하면 돼? 아니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다 포기하면 돼. 그럼 편해. 나중에 어떻든 간에. 맞아 틀려. 너의 귀차니즘에 다 맞추는 거야. 에이 몰라. 필요 없어. 공부 안 해. 귀차니즘에 다 맞추던 행동에다 맞추던가. 맞아 틀려. 머리에 맞추려면 귀차니즘은 버리고 머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던가. 어른들이 너한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덜 고생하라. 살아보니까 말이야 존나 힘들어. 그러면서 후회가 돼.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가 요만했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한테 그러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근데 니네는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사람이라는 게 참 짜증나고 이게 좀 위선적인 게 하기 싫은 걸 점점 많이 하게 돼. 어렸을 때는 하기 싫은 거 안 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점점 커가면서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해.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그러면 마트에서 땡깡 부리면서 막 해도 엄마한테 몇 대 막 말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사줘! 이러고. 지정신 아니지? 맞아. 점점 하기 싫은 것,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걸 점점 못해. 근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하기 싫은 걸 많이 하고. 그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의무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권리야. 어렸을 때는 의무는 작고 권리는 많아.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 그게 어른이야. 맨날 보면 언니 오빠도 놀고 먹고 대학생, 걔네들 권리야. 보이지 않는 의무가 너무 많아. 응? 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같지? 아니. 제약이 더 많아. 힘든 거 더 많고. 그거를 연습하고. 봐.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 요만큼,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었어. 하기 싫은 게. 됐어?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요만큼, 해야 되는 거 이만큼. 근데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진 않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늘어나는 거야.
너는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하기 싫은 걸 안 해. 괜찮아.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예요. 방법이 있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그게 아니라면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드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그거는 이제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이야? 쓰고 말해 이 새끼야. 닥치고.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응? 맨날 눈가루만 보고 그러지 말고 네. 써. 니네들 복습하라고 하면 계속 아니 어떻게 수학을 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응?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야지. 손으로 계속 풀어야 돼. 손으로. 자, 보자. 보여? 네. 뭐가 보여? 또 약간 그렇지. 화분에다 표시해야지. 얘는 뭐야? 실수. 실근. 실. 그럼 떠오르는 거야 이게. 진짜. 한 변씩. 0보다? 불러. D는 D는 0보다. 3x제곱. 뭐? 네. 4. K의 제곱 네. 마이너스 4. 계속 불러. 3 곱하기 3. 4, 4 지워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맞지? 네. 뭐 풀어? 마이너스 9를. 근구하겠지? 네.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4. 불러. K는 아 3. K는 3보다 아니 K는 3이거나 저 부등식 못 푸네. 아 K는 3보다 작거나 작고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여기서부터 얘기해. 네. 3보다 작다. 네. 사이값 그치? 네. 사이값 맞아 틀려. 맞아요. D1이라고 할게. 자, D2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갖는 거니까.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여기 근이 0하고 4야. 맞지? 네. 그럼 이제 불러봐. 시작. K는 어디야? 사이값이야? 아니면 벌어진 값이야? 벌어져. 그렇지.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0하고 4니까 벌어지는 값.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네가 알잖아. 벌어지는 값이라는 걸 알잖아. 맞아 틀려. 근데 왜 대답을 못하냐고! 이 헛똑똑아. 됐어? 네. 됐어요? 네. 네가 벌어지는 값.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운 거 이거 이거 벌어지는 값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뭐? 시작? 열리. 뭐 하자? 그리죠. 수직선. 그렇지. 수직선. 복잡한 거 먼저. 0 4 그치? 네.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3은 여기 있죠. 맞아요? 네. 여기. 항상 표시. 불러. x,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고. 크고. 고라고 읽어요. 크고. 이거는 자, 또 거나. 읽어봐. 시작. k는 0보다 작거나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오아야. 됐어? 네. 또는이라고 읽어도 돼. 얘는 and야. 읽어. k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같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됐습니까? 네. 됐어요? 애들 장난. 큰일 났다. 너는 그래도 좀 알려나?
참 많이 읽어라 경우설. 자, 필수 23번 별표 속임수야. x-x, x 플러스 1이 뭐라고 했어? 둔각삼각형. 그래서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기억나? 각이 많이 보이지. 에이. 그러니까 뭐 90도에서 180도 사이지, 그치? 네. 둔각삼각형인 거 어떻게 알아? 피타고라스 보면. 네. 자, 봐봐. 한 번만 설명할게. 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써야 돼, 그래서. 네. 자, A, B, C야, 그치? 네. 피타고라스 좀 불러 시작.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여기야. 그럼 얘가 예각삼각형이 되면, 다시 무슨 삼각형? 이해가 각도가 줄어들면 C값이 커져 작아져. 이렇게 해봐. 줄어드는. 그치, C가 줄어들지. 그러면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C가 줄어드니까 이게 예각삼각형이야. C가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네. 자, 둔각이 되면 얘가 커져 작아져. 코어제. 그러니까 뭐야?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봤을 때 뭐가? 얘가 크면 둔각이야.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외우면 헷갈려 뒤진다고. 응? 뭐 뒤진다고 누가쓰가 아니라 헷갈려 뒤진다고 이거는. 근데 여기가 왜 함정이냐면은 봐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걸 풀면 틀려. 왜 틀리냐? 이 두 가지야. 둔각하고 삼각형이야. 다시 둔각하고 뭐라고? 이건 둔각을 얘기하는 거고,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죠. 삼각형은 뭐야?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합보다 뭐야 돼? 커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불러봐.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삼각형의 조건이야.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거 두 번째 뭐야? 시작.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인데 둔각이니까. 다시 무슨 각? 얘가 크다 작다. 시작. 크다. 그림으로 생각을 하겠어. 이 두 개 공동.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 understand? 네. 그래서 박사나요. 그래서 박사나. 됐어요? 네. 여기 나오죠. 삼각형. 맞아. 뭐 보는? 이거는 네가 손으로 다 풀어봐야 돼. 항상 수학 문제는 손으로 다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났나? 끝났구나. 자, 뭐부터 해야 돼? 얘부터 구해봐야겠지? 네. 이거 누가 연산 빨리 하냐? 자, 1번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니 얼마야? 2, 3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네. 다 불러. 시작. 마이너스 3분다. 마이너스 3? 3새끼 얼마? 3. 뭐 사이값 벌어지는가? 벌어지는. 네. 그려 빨리. 벌어지는. 0보다 커자고. 작아요. 작은 뭐야? 여기잖아. 네. 그러니까 사이값이지. 네. 외워! 뭐야? 마이너스 2에서 x가 얼마 사이야? 3 사이야. 맞아, 틀려. 네. 자, 2번. 시작.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5, 1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값? 벌어지는 값. 맞지? 네. x는 얼마?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은 이제 수직선을 그리겠죠. 네. 마이너스 5, 1 복잡한 거 먼저.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맞아, 틀려. 네. 따라서 1에서 x는 3 사이입니다를 이렇게 준 거야. 시장놈 새끼가. 이게 이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뭐야? 방정식의 시작. 근. 다시 뭐라고? 큰. 그러면 이거 갖다 방정식을 만들면 불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야.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a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양쪽에 뭘? 마이너스 3을 나누자. 맞지? 됐습니까? 연습 문제는 우리 기본 문제에서는 얘를 다이렉트로 줬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가 얼마만큼 빨리빨리 연산을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요 연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 다시 뭘 줬어? 해를 줬네. 다시 한번 뭘 줬어? 이거 이름이 뭐야? 시작? 경계. 다시 한번 뭔 게? 오는 누구야? 이쪽이야? 맞아 틀려? 왜? 등호가 있으니까. 2는 당연히 여기서 온 거야. 맞지? 맞습니까? 그리고 뭐해? 그리겠죠. 위에 거 이거야? 맞아 틀려? 자 2는 여기 있어. 그런데 A가 어디 있냐 이거야. 짜 맞춰야 돼. A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어떻게 돼? A는 5보다 크다.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 반드시 뭐 등호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같으면 돼야 안 돼. 아, 쏘리. 선생님 지금 잘못 그렸다. 미안해요. 이게 뭐야? 벌어지는 값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맞아, 틀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미안해요.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나올 때 맞지? 짜 맞추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작다.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공통목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뭐 하는 거야? 수직선 그리는데 수학 문제가 맞다 틀리다는 논리적으로 네가 계속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민 없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고민해. 알았어? 됐어요? 484까지. 자, 오늘 뭐 했어? 연립부등식 했어. 근데 연립부등식보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에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의 싸움이거든. 경계 얘기. 다시 무슨 얘기?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항상 문자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래. 맨 앞대가리가 문자야. 그러면 항상 너는 이게 양수다, 음수다. 나중에는 0이다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질문. 그리고 하나 더. 부교재. 숙제 다 했어? 괜찮아, 괜찮아. 어디까지 했지? 그렇죠. 이건 넘어갈 거야?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건 아직 어려워서 못해.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뭐만 풀라고 했어? 대표. 자. 너무 많이 주면 못하겠죠? 여기까지. 몇 쪽이야? 217쪽부터. 226. 그러니까 유형 9번부터 유형 19번까지. 알았지? 자. 혹시 못 풀었던 문제는 클리닉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놓고 선생님하고 다시 보자고.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